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투표를 사흘 앞둔 마지막 휴일, 전남에 이어 충청권에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의 손을 한 번 더 들어달라며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텃밭 전남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호남에 진 빚이 많다며 부모 같은 호남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정치하겠다. 다시 한번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지,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이지 하는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장길선에게 또 투표해 주십사. 전북지사 선거와 마찬가지로 구례 역시 무소속 후보와 접전 양상인 만큼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권으로 이동해 중원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고향인 충남 금산에선 힘 있는 여당인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팔이 다 안으로 굽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산에서 민주당 군수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요. 이어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른바 감옥 3인방이 활개치게 두면 안 된다며 내란의 잔불까지 완벽히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 안성과 이천,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에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을 55% 안팎으로 예상하면서 본투표 날까지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독려에 나설 계획입니다. 54, 5% 되지 않을까. 본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에서 최종 유세를 할 거라고 밝혔는데 상징적 의미는 물론 접전 판세가 이어지는 점을 반영한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청과 영남권을 돌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충북 괴산에서 이차영 군수 후보를 지원합니다. 오후에는 경북 안동과 울산으로 이동해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참석한 뒤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충북 주요 지역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 서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은 영남권에서 나란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전투표가 높은 열기로 마무리된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 한 표가 부족해 패배할지 모른다며 우리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오만한 이재명 민주당이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국민자유는 하나하나 박탈당하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배급체제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전과와 각종 의혹도 조명했습니다.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입니다. 우리 후손들은 기본이라는 배급의 족쇄에 영원히 묶여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2030 젊은 세대가 찾는 연남동 한복판에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겨냥해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자유마저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이 숨쉴 자유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안방 성수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까지 마지막 휴일 서울 구석구석을 공략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선을 분리해 이른바 투샷은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등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이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을 위해 부산까지 달려가 특유의 먹방에 이어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다,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 뽑아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일만 다시 대구를 찾아 추경호 후보를 외치며 보수 결집에 공을 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세운 그야말로 진영 총동원령인데 과연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치권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주와 울산에서 지원 유세를 펴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 전통시장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오후엔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이진수 국회의원 후보 유세에 힘을 싣고 이후 경기 지역을 순회합니다.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은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데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투표 전 마지막 휴일을 맞아 나란히 야구장을 찾는 등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서울의 실력 교체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휴일 야구 팬심을 잡기 위해 고척 돔구장을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유니폼을 입은 선수 출신들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잠실 야구장 제대로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의 야구장이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한 걸음 더 끝까지 유세에도 돌입했습니다. 휴일 하루 서울을 관통해 강행군을 이어가며 산책과 나들이에 나선 민심을 파고들었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과 무책임을 서울의 실력 교체를 통해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 못하는 시장은 바꾸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한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야구 팬심 잡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으며 선거도 야구도 파이팅 하자고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찍어, 같이. 시장님 환영해요. 시장님 오세요. 하루 전부터 88시간 회오리 유세에 들어간 오 후보의 휴일 동선도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어지는 총력전이었습니다. 첫 일정인 아침 기자간담회에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유지 등 부동산 이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시민 5대 명령을 전달하겠다면서 상대 정원호 후보는 허수아비 처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폭정엔 침묵하더니 스스로 반성하는 거냐며 날을 세워 반박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한 곳인 인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현직인 유정복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3선 의원의 원내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의 박찬대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 붉은 옷을 입은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함께 강화군수 박영철 후보와 강화군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지지세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완성을 역설합니다. 경제자유 규정과 함께 영종까지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이제 강화에서 계양까지 고속화도로 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강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이자 또 농업 생산성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2시간여 뒤 이번에는 파란색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지지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후보와 한현희 강화군수 후보,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화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움직일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인천시장과 강화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장 혼자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실하고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찬대가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3후보인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바닥 민심을 훑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시민이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시장이 바뀌어온 게 인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항상 전임시장의 정책이 지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가 많았어요. 그런 걸 대체하려면 지속적인 인천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학자 출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나왔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들어 이어진 집권 여당의 승리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합의했던 60일 휴전 연장 양해각서를 승인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다시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시간에 걸친 백악관 회의에서 양해각서 초안의 승인을 거부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란에 공을 넘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이 이란 측에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핵과 호르무즈 개방 문제에서 더 강경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해 고농축 우라늄의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양해각서에 담겠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재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내부의 더딘 소통 체계를 고려할 때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사흘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선 거듭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ran may not want to give up their nuclear ambitions, but we believe at the table they can and will over time, given the right set of incentives. 이란이 휴전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는 동결자산 문제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가 양해각서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미국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확대로 격화된 레바논 사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반출, 이란의 핵보유 금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무가 완수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게 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47년 만에 처음이라며 금기시되던 주제지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도록 이란에 많은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특히 이란이 받는 경제적 압박이 크다면서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더 강경한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 수정안을 이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의 협상 대표는 권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는 상당수 복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과 함께 여러 차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했던 이란 서부 데즈풀 미사일 기지의 최근 모습입니다. 폐쇄됐던 지하기지 출입구 5개 중 가장 왼쪽 한 곳만 제외하고 4개가 개통됐습니다. CNN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란 지하 미사일 기지 입구 69개 중 50개가 다시 개방됐다면서 미군 공습 전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 1000기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무력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Their missiles are just about used up or beaten. Taken together, these actions will cripple Iran military, crush their ability to support terrorist proxies, and deny them the ability to build a nuclear bomb.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5월 초부터 타결 임박했다던 종전 합의는 결국 달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의 제3국 이전 약속을 명문화하라는 더 까다로운 요구를 양해각서 수정안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는 이란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속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و تا اطمینان پیدا نکنیم که حقوق ملت ایران را گرفته‌ایم هیچ توافقی را تأیید نخواهیم کرد. 이란이 일관되게 내세우는 합의 조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과 해외 자산 동결 해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입니다. درست است که ما چک سفید امضا به کسی نمی‌دهیم. اما در تله درگیری‌های فرسایشی نیز نباید بیفتیم. 미국은 구체적인 핵 포기 약속을 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란은 일단 전쟁부터 중단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협상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면서 다음 주면 100일을 맞는 이란 전쟁은 50일 이상 휴전 상태에서 말싸움만 벌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뒤 6번째 우리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거쳐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산업부와 관세청이 오늘 지난달 수출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AI와 로봇 활용, 무인 매장 현황 등이 처음으로 반영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만 35세 이하 청년의 섬 바다 여행을 지원하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장당 7,900원인 바다로 이용권을 사면 내년 5월까지 제주와 통영 등을 오가는 여객선 53척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훌쩍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은 0%대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분야에만 쏠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SK하이닉스의 임금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5억 원 수준의 주택자금 복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란 중동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전보다 3.6%나 성장했습니다. 1분기만 따졌을 때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탄 반도체 호황이 가파른 성장세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계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천 원으로 고작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소득 증가율이 3% 넘는 격차를 기록한 건 지난 2024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또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늘어나는 동안 관련 일자리는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기엔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낙수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보다는 반도체 산업이 낮게 나타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돈을 잘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2026년 임금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0%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확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복지제도 확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내에선 최근 삼성전자가 신설한 최대 5억 원 한도의 주택안정대출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주택자금 지원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사내 성과 배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번 임금 협상의 경과 역시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이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은 이미 2020년 94%까지 충족됐다며 내일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일 간 군수지원 협정 체결 문제를 또 한 번 꺼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마지막 날 안규백 장관은 미국 하원의회 대표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주한미군 예산을 쥐고 있고 향후 핵연료 조달 과정에서도 미 의회의 동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지 작업에 나선 겁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자권 전환 조건이 94%까지 충족됐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내일 전자권이 전환되더라도 아무 어려움이 없다. 2020년도에 한미 양국이 94%의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2020년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미 간 전자권 조건 평가 기준은 다소 달라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올해 2단계 검증을 마치고 최종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로 보입니다. 물론 미 군사 당국과의 견해차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I think we have to find the balance of where our military O plans and the responsibilities that U.S. uniformed members have had for decades now is honored.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안 장관과 회담에서 유사시 양국 군수물자 교환이 가능한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거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 장관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국민의 이해가 우선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Japan is ready to do more with ROK. But I understand the next step should be welcomed by the people of Republic of Korea. 한일 군수지원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함께 검토됐지만 국내 반대 여론에 무산됐습니다.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는 다카이치 정권의 설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사가 얽혀 있어 우리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나힌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과 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치를 공식 요구합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희생된 5월 18일 탱크를 언급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 코리아. 현대사의 비극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속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까지 나서 고개 숙였지만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5.18 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곳이 이번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우선 신세계그룹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즉각 지정하고
역사 모욕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주주 제한을 발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역사적 기업에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분별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전면 재조정하는 동시에 대주주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재벌 방지를 위한 확약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음에 행사를 해서 다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이들 단체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스타벅스 미국 본사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 요청하기로 해 파장은 국경 너머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닷새 만에 열차 운행이 모두 정상화된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붕괴 현장에 남은 기둥을 철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작업 재개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열차가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정지 알림을 띄운 전광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찻길을 덮친 잔해는 모두 치워졌고 고가차도를 떠받들던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열차가 차고지로 들어가는 길목인 서소문 구간이 복구되면서 붕괴 5일 만에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조건부로 승인받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서울시는 기둥까지 해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추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하루 3시간씩 열흘 동안 기둥 철거에 나설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휴일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고가도로가 무너지기 전 보고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시점을 한정해서 검토하기보다는 공사 전반 과정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닷없는 사고에 휴일에 쇼핑하러 온 손님 150여 명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냉동 생선 등을 파는 곳입니다. 천장에 구조물이 와르르 쏟아져 있고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내려앉은 마감재와 설비시설, 흥건해진 바닥에 사고 현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일요일 오후 3시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평화롭게 쇼핑하던 손님 110명은 혼비백산하며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10여 분 만에 백화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영업 조기 종료 안내문이 붙어있고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백화점을 찾은 손님들은 깜짝 놀라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조기 종료됐다고 해서 약간 조금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려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요. 약간 조금 허탈하게. 특히나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천장이 무너졌다는 소식 들으니까 좀 설렁합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천장을 지나던 냉각수 파이프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화점 영업 재개는 현장 점검과 복구 완료 시점을 보고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중곡동에서 6.3 지방선거 유세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 후보 유세 차량으로 운전자 외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운전자가 부주의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놀라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직접 유인한 피해자 수와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여성인 척을 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호감을 쌓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6개월 동안 벌어들인 1,800만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했습니다. 현행 계좌 지급 정지 제도가 보이스피싱 외의 신종 사기 피해는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용돼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범죄 수익은 신속하게 목돼 무고한 시민의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 제도는 15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뒤 멈춰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제도 바깥의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제도가 이제 금융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범인들한테 요약하자면 가는 겁니다. 제도 도입 당시 관련 법은 일반 상거래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보이스피싱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멈춰 있는 사이 신종수법은 나날이 발전했고 범죄 수익 유출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를 투자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대면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본질은 같은 데다 신속한 사기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금전적 사기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에 형사 정책의 방점이 찍혀져야 되고 기본 구조는 동일한 거죠. 기망에 빠뜨려서 착오로 인해서 재산적 처분을 하게 되는. 이와 함께 이른바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막는 것도 과제입니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계좌가 묶이면 결백을 증명할 때까지 금융생활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 즉시 모든 계좌를 동결하되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금액만 거래를 제한하고 잔액은 풀어두는 대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별로 제각각인 해제 기준을 통일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무고한 피해자와 본인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이렇게 소명해야 될 사람을 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건 빈틈없이 막되 무고한 시민의 일상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지급정지 제도의 정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서울시가 첨단 특수장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강력한 풍수의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져도 침수를 막아낼 수 있는 대용량 배수차 등이 배치됐는데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거대한 흡입관을 연결한 소방 차량이 엄청난 양의 물을 세차게 뿜어냅니다. 서울 하천에서 첫 선을 보인 대용량 유압 배수차입니다. 이 장비는 최대 30m, 지하 7층 깊이에서 분당 최대 50톤의 물을 허올릴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소방서와 양천소방서에 신규 배치되는데 시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도 도심 저지대의 침수를 일부 막아낼 수 있는 핵심 장비입니다. 유압 배수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비보다 배수 용량이 7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에 침수되어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깊은 지하 공간에 침수가 되었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남역 일대 등 과거 지하 공간 침수로 큰 피해를 봤던 지역에 배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저상 소방차와 4족 보행 로봇, 드론까지 동원돼 복합적인 배수와 수색, 구출 작업에 나섭니다. 기습호우로 119 신고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접수탄계에 인공지능 응대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를 풍수의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하차도와 침수 우려 지역 25개소에 소방력을 사전 전진 배치하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첨단 장비와 지능형 시스템을 결합한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여름철마다 반복되던 도심 침수와 인명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프로축구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하자 수만 명의 축구 팬들이 쏟아져 나왔고 대규모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며 700명 넘게 체포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 에펠탑에 프로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의 상징 조명과 챔피언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우승을 자축하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중심으로 축구팬 2만여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무진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올라타고 다리에서 강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2년 연속 우승 기쁨은 이번에도 폭력 사태로 얼룩졌습니다. 거리에 소화기를 뿌리며 도로를 점거하는가 하면 일부는 자전거와 차량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외곽 도로 교통이 한때 마비되고 파리 8구에선 경찰서 습격 시도까지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을 겨냥해 폭죽을 쏘는 시위대에 대해 최루탄으로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780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50여 명과 시민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situation a été globalement sous contrôle. La situation a été globalement sous contrôle. On a eu évidemment des débordements que vous avez toutes et tous notés, qui ont entraîné des troubles à l'ordre public, voire des violences. 인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파리 검찰은 외곽 순환도로에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해 챔스리그 첫 우승 때도 500여 명이 체포됐고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프랑스는 국가 재정 적자에 연금 개혁 좌초, 이민자 문제 등 사회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민자 추방 정책을 내세우는 구구정당 진영에선 축구팀 승리가 폭동을 일으키는 곳은 프랑스뿐이라며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인 폭력 사태에도 다음 날 이어진 우승 퍼레이드 행사와 선수단 엘리제궁 방문은 대폭 강화된 경비 속에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인도에서 새로 생긴 이른바 바퀴벌레 정당이 출범 일주일 만에 SNS 구독수가 집권 여당을 훌쩍 넘어서면서 젊은 세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Z세대 청년들의 상실감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게 인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 큽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국기 배경에 바퀴벌레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지난달 16일 활동을 시작한 인도의 이른바 바퀴벌레 국민정당입니다. 청년들을 게으른 바퀴벌레 같은 존재라고 비판한 인도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꼬며 출범한 단체로 일주일 만에 SNS 구독이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집권 여당인 인도 국민당은 물론 모디 인도 총리보다도 많습니다. We want to form this into a movement or a pressure group which can hold the government accountable. 청년들의 열광은 인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도 전체 실업률은 3% 수준이지만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They are not unemployed by their own decisions. They are forced to be unemployed because they are not getting jobs. 비단 인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영국도 취업이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두면 5년 안에 청년 6명 가운데 1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t's actually more than a statistic. It's a warning. A warning that far too many young people
are reaching adulthood only to find the door to opportunity closed. 하지만 인공지능 열풍 속에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6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우선 출근길은 20도를 밑돌며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껑충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산간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7도, 강릉 22.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와 대전 30도, 대구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남해안, 내일은 남부 일부 대륙까지 확대하겠고요. 선거일에는 낮더위 속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